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5월 26일 금요일 이제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업로드는 못 시켰지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이제 시장을 주도한 게 이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죠.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은 그 다음 2차 전지 다음에 이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무조건 이제 포트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언급해 드렸던 그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급등이 제일 세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박이님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는 한두 종목은 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모두들 이제 이 대박 수익을 함께 진짜 기쁨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급등으로 시작된 이제 반도체 섹터의 급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급등, 한번 나온 거 어떻게 움직였나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혜주가 있죠. 엔비디아 수혜주가 이제 찐 수혜주가 있습니다. 진짜 수혜주. 진짜 수혜주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이제 일단 최선호주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무료 문자 신청 010-3886-1564 여기로 문자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제 오늘 보내주시고 또 주말에 보내주시고 이제 월요일까지 연휴죠. 연휴까지 보내주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010-3886-1564 여기로 이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를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신청을 했는데 문자가 안 와요 이러신 분들은요, 통신사에 이제 스팸 설정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 연락하신 다음에 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고 스팸 해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 흐름부터 한번 봐볼까요? 엔비디아 주가가 뭐 24%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동안도 주가 계속 올라왔었어요. 안 그래도 신고가인데 신고가에서 이제 강하게 치고 올리는 모습이죠. 일단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실적이죠. 실적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향후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는 더 좋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지금 GPU죠. 이 GPU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GPU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제 H100이라고 합니다. 이제 슈퍼컴퓨터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GPU를 출시했는데요. 성능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가 당분간은 실적이 엄청 크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H10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A100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에 쓰던 GPU인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신제품이 출시가 된 거죠. 5월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원래 10월달쯤에나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빠르게 출시가 됐고요. 가격이 최소 4배 이상 비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이제 A100보다 이제 신제품인 이 H100이 가격이 4배가 비싸니까 이제 같은 양을 팔아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돈이 어마어마하는데, 근데 AI가 계속해서 이제 뭡니까, 이제 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서 챗 GPT 같은 경우도 3.5 버전이 있고 4.0 버전이 있고 4.5 버전이 있고, 그렇게 이제 버전이 높아질수록 칩 개수는 한 10배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A100보다 사용되는 칩 개수는 H100이 훨씬 더 많을 거다. 근데 거기에 가격까지 올랐으니 곱하기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도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1조 달러를 넘어섰대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1000조, 1300조가 되는 거죠. 1300조. 시가총액이 1300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엔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메모리가 HBM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HBM이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HBM3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HBM 같은 경우는 메모리예요. 메모리. 우리 CPU에도 메모리가 들어가고 GPU에도 이제 메모리가 이 DDR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모리를 보면 되는데, 메모리가 이제 이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이제 HBM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HBM은 이제 뭐냐면 고대역폭 메모리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대역폭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는 이제 디램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서버용 디램에
특히나 이제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서버가 상당히 고도화돼야 된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고도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 D램 하나로는 안 되니까 이 D램을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 개를. 예. 그래서 D램을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층을 쌓는 거예요. 층을. 예. D램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이제 처리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는 거죠. 예.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이 제품을 이제 HBM이라고 하는데, 이 HBM이 나왔고, HBM1이 나왔고, 2가 나왔고, 3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게 HBM3고요. 이게 바로 이제 H100에 탑재가 되는 거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신제품, 엔비디아 신제품 HBM3가 탑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HBM3는 이제 12단으로, 예, D램을 12단으로 끌어올린, 예, 이렇게 층을 쌓아버린, 예, 그게 이제 HBM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HBM3를 지금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HBM 개발이 하이닉스가 제일 빨랐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예, HBM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예. 이 제품이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막 D램 업체들이 만들어야 되는 제품은 아니었죠. 왜냐면은 점유율이 이제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게 2%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예, 2% 미만이었고 지금 현재 수준이 2% 정도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HBM이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너도 나도 급하게 HBM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이제 개발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2016년에서야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어요. HBM을.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이제 그거를 HBM을 만들겠다라고 나선 상태니까 거의 이제 마이크론의 HBM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완전 훅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40%, 예. 그리고 마이크론이 10%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예. 근데 이 HBM 시장이 이제부터 매년마다 50%씩 예, 성장한다. 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벌써 하이닉스가 먼저 선점을 해놓은 상태라 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가고 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D램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이제 일반 D램보다도 당연히 가격이 이제 몇 배 이상 비싼데요. 10단 이상 쌓은 게 이번에 HBM3인데 HBM3가 예, 12단짜리로 만든 거예요. 근데 10단 자체가 이제 처음으로 쌓은 거다.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속도가 초당 819GB. 예. 초당입니다. 초당 800GB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이걸 뭐 따지면은 풀 HD 영화가 한 5기가, 4기가, 5기가짜리 되잖아요. 4기가, 5기가짜리를 160편 이상을 1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을 만한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이제 성능이 좋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찐 수혜주를 한번 살펴보면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 찐 수혜주는 답이 나왔죠. 뭡니까? 바로 하이닉스가 찐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이제 최신 HBM3를 독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 하이닉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HBM3를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 자기가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10만 원에 만약에 하나를 판다 라고 했을 경우에 10만 원에 팔면 엔비디아는 이거를 100만 원에 팔더라. 뭐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돈이 엄청나게 비싸다. 엄청나게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뭐 메타도 그렇고 AI를 구동을 하겠다고 다 선언을 했으면 이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 AI 산업 성장에 있어서 AI를 만든 이제 오픈 AI처럼 AI를 만들고 오픈 AI를 소유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오히려 더 큰 수혜주는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참 재밌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가 최고 수혜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혜주는 이제 ISC로 볼 수 있습니다. 자, I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메모리 테스트가 이제 테스트기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이 10%였단 말이에요. 예, 10%였는데 내년에는 이제 20% 이상으로 엔비디아 매출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SC가 이제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찐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수페타시스는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뭐 이걸로 이제 여러 번 정말 좀 재미도 많이 좀 봤는데 본 종목인데, 자,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멀티 레이어 보드라고 하는 MLB 멀티 레이어 보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CB인데 이제 여기 패키징이 된 PC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이 성능이 상당히 높아진 PCB인데요. 이게 이제 서버에 사용되는 이 PC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로기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LB는 이제 서버에 사용되는 PCB인데요. 네, 이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MLB 제품이 이 인공지능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 이제 통신장비 업체에 많이 들어가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장비 업체들한테 많이 납품을 하다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AI가 막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도 나도 AI 이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본인들의 서버를 손을 봐야 돼요. 서버를 고도화를 시켜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서버 증축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MLB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인텔, 그리고 구글, 메타, 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여타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있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 이스페타시스의 신규 고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멀티레이어 보드를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들한테 전체적으로 납품하는데 엔비디아 매출 비중은 이제 한 3% 정도, 전체 매출에서 엔비디아로 나가는 비중은 3%인데 당연히 이제 내년부터 이것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MLB 수요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기판 쪽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연관성이 큰 종목이 바로 이수페타시스다. 그리고 어쨌든 AI 산업에 커지면 서버가 고도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 MLB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기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장을 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도 한번 실적표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실적표를 한번 열어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미반도체인데요. 자, 한미반도체는 이게 이제 이게 하이닉스에서 HBM을 만들 때요.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삼성도 이제 만들고 있긴 한데, HBM3를 만들 때, 이거 만들 때 이제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필수 장비가 이제 TC 이제 본딩 장비가 들어갑니다. 본딩 장비. 그래서 이제 본딩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 본딩 장비를 한미반도체에서 만들죠. 한미반도체에서 만들어서 실제로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당연히 장비주 중에서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 엮일 수 있다. 즉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관련주로 엮였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필수 장비에 납품하기 때문에 같은 수혜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HBM의 이제 드릴링 장비, 이게 구멍 뚫는 거죠. 드릴링 장비가 하이닉스에서 HBM을 만들 때 이 드릴링 장비를 이제 이오테크닉스에서 만든 UV 드릴링 장비라고 있어요. UV 드릴러 장비, 이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근데 아직까지는 본격 매출이 일어난 건 아니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걸 만들 때 가져가서 지금 이오테크닉스의 이 UV 드릴러 장비를 테스트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마치고 성능이 좋다,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면 이것도 HBM 관련주, 즉 엔비디아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찐 수혜주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들은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다 언급드렸던 종목들이니까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 안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따라 붙어야 되냐? 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 주 중에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 예, 쉬어가는 구간이 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조정이 좀 안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이 좀 세게 나와야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세게 나오길 바라겠지만, 아주 세게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쉬어가는 구간이 좀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가 급등해서 그렇지, 반도체 업황 자체가 2분기까지는 실적이 1분기랑 똑같아요. 적자. 예. 적자 행진이 이제 지속이 될 거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본격 시작되는 게 결국 3분기부터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이 시간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7월 달부터 턴어라운드가 된다, 이런 식으로 7월이나 8월부터 된다고 하면 이제 한두 달 남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가는 좀 쉬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갈 수 있죠. 일단 한번 뛰었고 이렇게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서 일단은 시간을 얼추 맞춰야 되니까, 예, 여기서 이제 바로 쭉쭉쭉 올라버리면 턴어라운드 되기 전에 이미 업황 최고점까지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기간 조정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 주에는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쉬어가는 구간에서 뭐 이전에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저는 얘기 드린 게,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선침매로 말씀드린 걸 이제 좋아하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예, 특히나 제가 이제 보는 건 하이닉스랑 HPSP, 이수페타시스, 예, 한미반도체, 뭐 이 정도 선이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꼭 사야 될 종목은, 예, SK 하이닉스나 이오테크닉스, 예, 이 두 개가 이제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얘네들이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12,000원 라인에서 사는 게 가장 좋겠죠. 13,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예, 12,000원 아래에서부터 13,000원 아래에서부터 12,000원대에서부터 일단은 1차 매수 들어가고 떨어질 때마다 줍는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000원 초반이나 12,000원 살짝 이탈하면 가장 베스트인데 그렇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10만 초반대, 예, 요 구간 안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와주면 당연히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어쨌든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쭉 들고 하시면 됩니다. 뭐 걱정 말고 이제 2차 전지 가듯이, 예, 한 몇 달 동안 쭉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못 사신 분들은 지금 다음 주 중에 한번 조정 나오길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매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매수한 다음부터 떨어지면 이제 더 사기, 예, 그래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더 사기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제 반도체 다음 주에 뭐 쭉 올라갈지 쉬어갈지 모르겠지만 쉬어가길 좀 기도를 하면서, 쉬어가면 내가 잡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 부담스러우면 뭐 HPSP나 한미반도체 이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예, 한번 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은, 예,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이슈고, 엔비디아도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차익 실험 나왔는지 우리 쉬는 동안에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반도체 종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명확관해지니까 또 다음 주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 보면서. 참, 예, 무료 문자 신청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010-3886-1564 여기에 문자 신청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바이.